네. 회의, 앉으시고요. 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공약이었던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당대표께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다 같이 함께 정렬해 주시고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앞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정무직 당직자들께서는 뒤쪽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풍으로 가. 네, 저 병풍수로 가세요. 박지원 최고는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겠습니까? 네, 나가세요 얼른. 네, 대변인들 빨리 나가시고. 네. 네, 그냥 시작하시죠. 사진 찍으세요. 자, 스마일. 자, 박지원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박지원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죠? 네,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기 전에 오늘 첫 데뷔를 하시는 박지원 최고위원의 인사 말씀으로 속개를 먼저 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제 16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최고가 먼저 발언하시는데 제가 소개한 이후에 할 테니까 사회자는 잠깐 잠잡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의 날입니다. 또 제가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제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평당원에게 선출권을 돌려드리겠다. 그래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오늘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먼저 박지원 최고위원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인사 드리게 된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언 순서도 소개 순서도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창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 주신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당대표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약속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와 현장 민심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당원들의 의사를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도부는 항상 교체되지만 당원들은 늘 그 자리에서 당을 지킵니다. 우리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당의 지도자분들께서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셨지만 사실은 평당원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직책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하게 참여하고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재선출 과정에서도 사실 그런 당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당을 지켜왔다는 자부심 어린 목소리도 들었고요. 또 젊은 세대 당원분들은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당의 화력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요구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리지 않고 또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당원들을 만나서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당원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시고 또 당원분들께서도 지도부에 전달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시오. 여기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바쁜 일정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현장 방문이나 경청 이런 역할을 제가 도맡아서 당의 발과 귀가 되고 심부름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독재 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 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복지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의 일항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 정찰을 재개했고 북한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모두 자제하고 서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대화, 신뢰관계를 통해 이런 평화 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입니다. 대화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고 심리전 방송도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인 3단계 북핵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 합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막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윤리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합니까?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개꿀에 콩 거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몇몇 법관들이 소시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 내부 구성원들이 주장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 합의 25부의